유럽아시아,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려줘. 오케이. 그리고 적도가 쫙 있는 거야. 적도가 쫙 있는 거. 그럼 그때 자 우리는 항상 누구를 기준으로? 영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영국을 기준으로 경고 그리고 동서남북에 있는 거지. 맞지? 그럼 영국에서 오른쪽으로 갔다 뭐 동경 동경 영국에서 서쪽으로 갔다 뭐 서경 그리고 태평양 바다 한복판에 경도 몇도 180도 정도가 있다. 무슨 이 얘기 왜 해요? 왜 하냐고? 우리가 지금 관심 가지는 데는 여기야. 우리가 관심 가지는 데는 여기야. 그 일대도 나왔었는데, 자 여기가 관심 가지는 데인데 만약에 날짜 변경선 해가지고 나올 거란 말이야. 보통 180도. 그래서 이쪽에 누구까지 냐면 호주 있는 데까지 있어. 140도 이게 W인데 영국의 종족이니까 동경 140도겠지. 동경.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좀 내려가면 호주 있어. 우리나라 똑똑은 있다. 동경 131, 북위 37 하는 거야. 동경. 그러니까 쭉 내려가서 호주 있으니까. 이게 동경 140도. 그치? 그럼 이쪽은 얘 보통 100도 E, 100도 W 뭐가 맞을까? 100도 W. 이쪽이 영국에서 우리나라는 영국에서 이렇게 올 거니까. 이랬어. 얘부터 기억을 해야 돼.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는 이 지역을 우리가 무슨 바다? 태평양 바다야. 태평양 바다인데 태평양 북태평양이가 남태평양이가 남태평양의 적도 부근에 희한한 일들이 생기더래. 이러나 남태평양의 적도 부근에. 근데 자, 쓰기 이렇게 해야 되자. 여기가 다 적도 부근에 남태평양 바다잖아. 그 이쪽을 동태평양 할까 서태평양 할까? 저거 여기 동태평양 할까 서태평양 할까? 태평양 바다에서 동쪽? 서쪽이지. 여기 뭐? 서. 그치. 여기가 서태평양이야. 그리고 이쪽은 동태평양. 그렇게 하면 동태평양이 있고 서태평양이 있고 요 중앙에 태평양도 있다. 중앙태평양 이렇게. 주로 동태평양, 서태평양인데 동태평양, 서태평양 쌤은 이렇게 이야기해. 쌤은 동태. 비유적으로 우리 되게 추울 때 겨울에 오 얼어 죽겠다. 동태 되겠다. 이거 잘 안 쓰지. 엄마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쓰거든. 얼어 죽겠는데 말라는 명태, 얼은 명태, 동태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 춥다 덥다. 추울 때 그렇지. 저기 사실 추워. 원래가. 근데 서자 혹시 너 더울 서자라고 들어봤나? 한자로 얼동 그리고 춘하 추동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서자를 언제 쓰자는 거? 더울 서자는 갑자기 서자를 언제 쓰는지 기억이 안 나네. 더울 서자예요. 더울 서 이건 얼동. 여기가 상당히 추워. 여기가 상당히 더워. 왜 그러잖아. 여기 어디라 그랬지? 적도 부근 그랬지. 적도 부근인데 자, 왜 동태 춥고 서태 항상 더우냐 설명할게. 자, 여기가 적도 부근이 했다면 무슨 부분이 불까? 무역풍이 불어. 근데 이제 앞에서 다른 문제들 다 맞췄던데 기억했을 때 여기 북동 무역풍, 남동 무역풍이 불어. 그치. 그러면 결국은 얘가 무역풍이라는 게 동풍이야, 서풍이야? 동풍이지. 동풍인데 여기가 적도 부근이잖아. 적도 부근은 분명히 따뜻한 해수들일 거란 말이야. 끊임없이 바람이 이동을 시키겠지. 그럼 끊임없이 바람이 이동을 시켜서 따뜻한 해수, 표층의 따뜻한 해수가 어디로 갈 거다? 서태평양 쪽으로 가겠지.
그래서 적도 부분에 고온의 해수가 여기에 많이 가는 거야. 이쪽에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 언제? 평상시에. 무역풍이 분다면 평상시에 무역풍이 분다면 따뜻한 해수는 분명히 왼쪽으로 계속 갈 거다. 그래서 서태평양에 따뜻한 해수가 많으니까 바닷물 수온이 높다. 그래서 얘가 수온이 높아. 그러면 해수 수온이 높으면 자 그거 수온은 옆에 기후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주겠지. 주변적 기후에. 그래서 해수 수온이 높다 보니까 그 지역은 따뜻하겠지. 그럼 이제 이렇게 보자. 그 지역이 따뜻하게 되면 변호사 집기에 적합할걸. 따뜻할 때 비가 많이 오지 않나? 그치. 강수가 많아. 수온도 높고 강수가 많으니까 걔들은 변호사 짓고 사는 거야. 이랬습니까? 그럼 거기가 인도네시아 부분하고 이쪽에 다 포함하는 거야. 서태평양이. 이랬나? 남반구로 봤을 때는 저기 호주가 있긴 한데 그 위로 쭉 연결돼서 인도네시아 섬 있는 데하고 다 연결해서 얘기를 할 거란 거지. 그러나 그에 비해서 오른쪽 동태평양은 따뜻한 해수 다 줘버렸지. 그러니까 해수 수온이 낮아질 것 같은데 게다가 용순까지 생기겠지. 그치. 용순까지 생기니까 정말 차가울 거야. 그럼 추울 때 비가 잘 온다 안 온다? 안 오지. 그럼 강수가 잘 되면 안 돼. 강수 현상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럼 여기 용순이 일어나서 추우니까 잠깐만. 식물성 플랑크톤은 엄청 많이 생기겠지. 그치. 얘가 용순이 일어나니까 영양분류가 많아. 영양분류가 많으니까 식물성 플랑크톤이, 동물성 플랑크톤이, 결국 플랑크톤이 풍부하게 되니까 어획량이 좋아지겠지. 얘들은 어업을 해서 먹고 살 거다. 됐지? 어업을 할 거고 강수는 적고 이런 상황. 그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얘들은 상당히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고 우리나라 여름처럼 덥고 비 말고 우리나라 겨울처럼 춥고 비 안 오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지. 이게 평상시인 거야. 근데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엘니뇨는 뭡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엘니뇨는 무역풍이 이래 되는 거야. 이렇게 약해지는 거야. 또 누가 그래서 강자도 강자 밑에 동그라미 있잖아. 위에 코끼리만 떠느냐 대두체로 그 앞에 초성이 이연이에요. 그러니까 무역풍이 약해졌을 때가 엘니뇨야. 그럼 잠깐만 무역풍이 약해지나? 왜? 그때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 변화가 생길 거야. 그치? 왜? 이 변화가 안 생긴다는 거지. 그러면 태평양 부분에 여기가 무슨 태평양? 서태평양. 여기가 동태평양. 원래는 무역풍이 따뜻한 바닷물을 줘야 되지. 그런데 따뜻한 바닷물이 갈까 안 갈까? 안 가는 거지. 사실 안 간다기보다 덜 가니까 우리는 이 단원에 다 편차라는 얘기를 할 거거든. 편차. 혹시 편차 하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돼. 이 단원은 편차가 되게 중요한데 편차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 수학 시간에 배우는 그 편차 얘기하는 거야. 쉽게 얘기해. 내 거 빼기 평균. 성적기로 할 때 편차가 플러스가 되면 내 점수가 평균보다 높아. 그러니까 편차 중심에서부터 차이. 내 걸 표현하고 싶은 거니까. 이해되나? 내 걸 표현하고 싶으니까 내 성적적으로 편차 내 거 빼기 평균하면 플러스 나오겠지. 그치? 그렇게 비교를 할 때. 어떤 거니까. 여기는 항상 여기 편차를 이야기할 거야. 그럼 얘가 서태평양 수온 편차가 플러스 된다 마이너스 된다. 잠깐만 따뜻한 바닷물이 갈까 안 갈까? 원래 보내줘야 안 준 거지. 어떨까? 춥겠지. 그렇지. 평상시보다 수온 편차 플러스 마이너스. 되나? 그래서 잠깐만 수온이 낮아졌지. 강수가 생길까 잘 안 생길까? 어렵겠지. 맞지? 그럼 자 봐라. 항상
그 지역에 비가 오던 대로 비가 안 오던 대로 모든 생활이 맞춰져 있어. 그 쉽게 얘기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강수량이 있다. 연평균 강수량. 거기 맞춰서 옆에 도로 밑에 우수관, 빗물이 지나가는 관이 다 깔려 있어. 근데 왜 도로변을 보면 이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무슨 구멍 같은 게 숭숭숭 있지. 비 오면 다 빗물 막 들어가는 거. 그 밑에 우수관. 그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황에 맞춰서 그 밑에 빗물이 갈 수 있는 관이 있어. 근데 갑자기 평상시 내들보다 비가 많이 오면 다행히 우리는 그거 잘 못 겪어 봤잖아. 침수 이런 거. 맞지? 그래서 아니면 비 너무 안 와서 단수 겪어봤나? 알지? 그지? 그래. 다행히 안 겪어봤는데 우리는 그래. 그런 적도 있단 말이야. 그럼 얘들은 갑자기 이렇게 비가 많이 올까 적게 올까? 안 오겠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겠지. 가뭄. 아니면 산불이 난다. 됐어? 그러면 동태평양은 어떨까? 상대적으로 수온 편차가 플러스겠지. 그렇지. 수온 편차가 플러스고, 자, 해수면 높이 편차도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플러스. 조약했던 안주고 갖고 있으니까 높아지겠지. 됐지? 자, 여기는 그러면 감 산불 대신에 평상시보다 비가 많이 오지 않을까? 맞지? 그냥 감 말고 그렇지 홍수. 나 올해 여기 좀 걱정되긴 한데 우리 지금 산불 나서 엄청 탔잖아. 비 오면 산에서 뭐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을 건데. 산사태? 산불, 산사태.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다. 그럼 이제 도대체 엘니뇨가 언제예요? 엘니뇨가 무역풍이 약해져서 그러면 수온이 어느 정도? 0.5도씨 정도 높아지는 게 5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책에 보면 자, 거기 엘니뇨에서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에서 중앙태평양까지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은 상태로 5개월 이상 지속이 됩니다. 5개월보다 더 지속이 될 때 그때를 엘니뇨라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동태평양 기준인 거야. 동태평양에 수온이 평상시보다 수온 편차가 0.5도 이상 되는 게 5개월 이상 지속되면 엘니뇨다. 근데 이게 주기적인데 주기는 6개월에서 한 7년 사이. 주기가 일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대충 보니까 내년에 엘니뇨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그래서 작년에 엘니뇨 상황이었고 그게 종식이 됐어. 혹시 작년에 기억나나? 호주에 산불 되게 심하게 났는데 일주일 내내 탔는데 그랬어. 그 뉴스에 나오고 난리 났어. 작년에 미국에도 나게 됐었는데 그게 중요했던 게 아니고 호주에 산불 때는 일주일 내내 탔어. 일주일 내내 어마어마하게 탔거든. 우리도 봐. 며칠 일주일 타고 나니까 어마어마하게 진짜 고속도로 옆에 가는 데 있잖아. 이번에 산불 나고 난 뒤에 고속도로 그다음 갈 일이 있었거든. 고속도로 시속 100, 110 열심히 달리는데 진짜 몇십 분간 여기서 산불 산에 안에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 호주 허허벌판에 사람들이 사는 데를 뭐 그런데 숲에 일주일 내내 얼마나 돼요. 근데 그게 언제? 작년에 엘니뇨였거든. 그렇게 하고 나서 엘니뇨 끝났어 작년에. 일단 다시 또 오겠지 언젠가. 그 지금 주기적으로 정확하지는 않다. 주기는 있다. 됐나? 그럼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엘니뇨는 뭘 두고 이야기하냐면 한마디로 무역풍이라는 기권의 변화가 해수 수온에 영향을 주는 게 이게 사실 엘니뇨 단냐가 되는 거야.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 그래서 무역풍에 의해서 해수 수온이 변했다. 됐지? 근데 해수 수온만 변한 게 아닐 거야. 해수 수온만 변한 게 아니라 아까 쌤이 이런 얘기했지. 자 여기 위에서 봤을 때 적도였고 북반구였고 남반구였고 이렇게 해수를 갔지. 맞지? 그럼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할게. 이건 하늘 위에서 드론으로 찍은 거거든. 그거 말고 여기 이렇게 바다가 있을 건데 바다가 이쪽에 북반구, 적도, 남반구 쭉 잘라서 내리는데 추우면 땅 반면 그걸 보여준다는
평상시는 어떻게 되냐면, 자, 봐봐. 여기가 위에 대기층이고, 잠깐만 기다려줘. 여기가 해수, 표층 해수부터 아래쪽까지. 근데 사실 평평하지가 않을 거야. 해수가. 왜? 평상시에 어떻게? 원래 무역을 불겠지. 그럼 해수면 경사가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겠지? 그래서 적도 반류 생기지. 근데 적도 반류 생겼다고 이제 좀 높아지나? 아니지, 그지? 그럼 무역풍이 불어서 바닷물 높이고 원래 이렇게 좀 경사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고, 이렇게. 됐나? 근데 우리 아까 에크만 수송했었지. 에크만 수송. 지속적인 바람이 불어서 해수가 이동했을 때, 그 분명히 표층 해수와 수온 약층 시작되는 깊이는 대칭점이었지. 이것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평상시 이렇게 있었을 거보다 아예 위에 거 완전 수면 해수면 몇 미터 된 데가 낮아져. 동태평양은 서태평양이 높아졌지. 그럼 수온 약층은 요렇게 여기가 수온 약층이 시작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쌤이 이렇게 들어봐. 이 단원 할 때 절대 혼합층이라는 얘기를 안 해. 혼합층이라는 얘기를 안 해. 왜냐하면 너희들 봤을 때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기억나지? 그치? 이게 해수의 깊이에 따라서 수온을 갖다 이야기하고 여기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혼합층은 누구 때문에? 바람이 세기 때문에. 맞지? 뭐가 지금 바람이 세기 때문에 혼합층 두께가 되는 거고 그 밑에 수온약층이었잖아. 그럼 너 생각해. 그때 뭐라고 하지? 바람이 강하면 혼합층 두께가 두꺼웠지. 그럼 수온 약층은 어느 순간부터 두두두둑 나타날 건데 수온 약층이 나타나는 깊이는 바람이 강하면 수온 약층이 나타나는 깊이는 깊어지겠지? 맞나? 언제? 우리나라 여름 겨울 바람이 강할 때가 여름이야 겨울이야? 바람 좀 불었으면 좋겠어 여름에. 근데 바람이 불어 안 불어? 안 부니까 바람 좀 불었으면 좋겠다 그치? 겨울에는 너무 추워. 바람 좀 안 불었으면 좋겠어. 그럼 그 얘기가 무슨 얘기야? 바람 세게 분다는 얘기지. 그러면 바람 세게 불면 혼합층은 두껍지. 겨울에 혼합층이 두꺼울까? 여름에 두꺼울까? 겨울이 바람이 세. 우리나라 겨울이 바람이 세고 혼합층 두께가 두꺼워. 혼합층이 두꺼워. 자, 지금 선생님 일부러 비교하려고 들었다. 이 상황의 바람과 이 바람은 다른 이거 그냥 우리나라 앞에서 대기대순환 말고 일시적으로 부는 바람처럼 이렇게 부는 거야. 위에 건 대기대순환 바람이니까 좀 달라. 그래서 혼합층을 쓰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수온 약층을 쓴다는 거야. 그래서 수온 약층이 시작된 깊이라면 얘들 온도가 똑같이 따뜻한 물 이 말이야. 고온의 물 이렇게. 그러나 얘 그다음부터는 왜 추워져? 점점 추워지는. 수는 이제부터 온도가 낮아진다. 그래서 이 단어는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야. 그게 한 20도씨 정도 되거든. 20도씨. 수온 20도씨면 우리 꽤 시원하다 체온에 비해서는. 근데 그게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야. 대략적으로 문제 풀 때.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할게. 평상시에 표층 0m 해수가 높으면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가 깊은 거다. 위로 많이 쏟아는 건 밑으로 많이 꺼졌다. 근데 오히려 여기 해수면 좀 낮은 건 수온 약층은 좀 얕은 편이다. 이거 우리 아까 영상에 없지만 중요하다고 했던 거. 그치? 그걸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기억을 하고. 여기 언제로? 평상시. 뭐가요? 흰색, 파란색 둘 다 혼합층 수면 높이, 수온 약층 시작 깊이. 됐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엘니뇨가 되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엘니뇨가 되면 여기가 0m 깊이고 이쪽이 아래쪽이다. 그럼 0m 깊이는 우리가 원래 이렇게 경사가 졌잖아. 경사가 많이 질까 적게 질까? 주죠. 좀 적게 주겠지. 그치? 아까만큼 경사가 많이 심하겠지.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진짜 별 차이 없이 이게 엘니뇨 때라고. 엘니뇨 때 10m 높이 빨간 텐트 이렇게 찍어. 그러면 잠깐만 이때 수온 약층 시작 깊이는 깊어질까 얕아질까 평상시보다? 네가 지금 표층이 올라가겠나? 평상시보다 평상시보다 표층은 올라갔대. 그치? 평소보다 표층은 올라갔으니까 이건 아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있을 때 아무 변화가 없을 때 생각했고 실제로 평상시에는 바람 때문에 이런 변화가 생겼고 그럼 이게 엘니뇨 때니까 엘니뇨 때는 이게 평상시에 비하면 덜 줬으니까 표층이 약간 올라가겠지. 그럼 수온 약층 시작 깊이는 약간 내려가야지. 무조건 대칭이니까 내려가야지. 그럼 잠깐만 여기는 예비 경사가 심해질까 약해질까? 이거 여기가 내려갔지? 이쪽 약간 올라가야겠지. 경사 별로 안 생겨야 되겠어요? 이랬겠지. 이랬나? 또 예전보다 여기에 따뜻한 수온이 많아지겠지. 이제 비가 많이 오는 게 당연하겠지. 비가 많이 오는 게 당연하겠지. 물고기 잡힐까? 못 잡힐걸. 영양분도 제대로 더운데 못 살겠다. 딴 데 가고. 일단 이러한 상황들이 지속될 거다. 그래서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 얼마나 중요하대? 엘니뇨가 되면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가 깊어진다. 그러니까 엘니뇨가 될 때 조금 이따 이야기했죠. 어지간하면 다 약해져. 어디는? 동태평양. 동태평양. 항상 관심은 여기야. 엘니뇨라는 여기가 제일 관심의 여기야. 왜냐? 여기 혹시 길다는 나라, 칠레, 페루 이런 데 있지. 그 나라들 같아. 왜냐? 여기 누구누구 섬이 있어. 남태평양에 섬이 많아. 누구 옛날에 플룸 구조로 할 때 섬은 되게 많아. 근데 하나니까 그거보다는 이쪽에 지역에 주로 이야기한다는 거지. 저기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다. 이랬나? 그리고 반대로 호주 사람들은 어떻다. 이럴 거다. 됐어? 자, 잠깐만. 거기에 대한 필기는 할 수 있겠나? 그럼 엘니뇨들이 몸성이 약화일까 강화일까? 약화. 그렇지. 그러니까 찬해수가 어떻게 보면 밑에는 찬해수 확 올라왔는데 안 올라오잖아. 안 올라오니까 수온 약층 나타나는 깊이가 깊지. 이랬나? 그럼 라니냐는 딱 반대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일단 엘니뇨와 라니냐와 평상시가 있어. 그러니까 평상시처럼 되면 동태도 얼어 죽을 것 같이 춥고 서태는 덥고 이제 잠깐만 센 방향으로 얘기했구나. 이렇게 이쪽 동태 저쪽 서태. 그렇지. 근데 라니냐는 이게 더 심하게. 근데 우리한테는 아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엘니뇨와 라니냐는 무역풍 때문에 해수 수온이 변한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만 알았는데 뒷페이지 안 펴봐. 뒷페이지 안 펴보면 남방 진동이라고 있어. 세 번째. 남방 진동. 남방 진동이라는 거는 내가 있잖아. 해수면만 변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네. 이게 남방 진동이야. 이게 남방 진동 하는 거 읽어줘. 동서기압이 서로 반대. 그럼 잠깐 우리 이러지 마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평상시가 있어. 평상시 여기가 뭐라고? 동태 서태. 100도 W인데 동태 이렇게 해야 돼. 동태 춥다 덥다. 추운 데지. 그러니까 수온이 낮지. 수온이 낮으니까 강수는 별로 안 되지. 그치? 근데 거기에 비해서 여기가 140도 이인데 이 적혔지만 저기는 서태. 줄일 것도 참 많다 그지? 서태평양 못 쓰겠으면 서태. 자 그때 여기 수온은 높다. 왜? 여기 무역풍 때문에 따뜻한 해수가 다 왔다. 그리고 바닷물 자체도 많기도 많고 그리고 수온 약층도 똑같게도 똑같고 이런 식으로 있었었는데 강수는 완전 잘 이렇게 되지. 그럼 강수가 되면 상승기류야 하강기류야? 상승기류. 그렇지. 여기 상승기류 빵빵 있어야지 구름 막 생기겠지.
대기도 돈다? 대기도 돈다? 여기가 상승 기류가 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여기 하강 기류가 되거든. 그래서 보통 하강 기류일 때는 고기압 중심? 그렇지. 그럼 평상시에 여기는 저기압, 이쪽은 고기압처럼 기압 배치도 나타나고, 아 정말 커다랗게 고기압처럼 이렇게 순환이 된다는 거지. 근데 이게 바뀐다. 수년을 거쳐서 동서의 기압 배치가 바뀐다. 그게 자 봐봐. 엘니뇨가 됐어. 엘니뇨가 되면 그러면 봤을 때 여기 서태평양, 동태평양 기압이 여기 더워지겠지. 그럼 평상시보다 기압이 낮아지지 않을까? 그렇지. 여기는 기압이 낮아진 거야. 동서보다. 그럼 서태평양은 엘니뇨가 되면 평상시보다 추워지겠지. 그치. 더운 게 안 왔으니까. 그러면 자 기온이 낮아졌다. 왜? 수온이 낮아지니까 기온이 낮아지니까 기온과 기압이 반대라는 거지. 기압 좀 높아졌어. 높아졌어. 그럼 기압은 높아지니까 비는 올까 안 올까? 안 오지. 그럼 어디서 비 와요? 중앙태평양하고 동태평양하고 같이 보면 돼. 얘가 쉽게 얘기해서 뜨거운 게 가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에 상승기가 생겨서 구름 생겨서 난데없이 비 오는 거야. 그랬나? 그러면 비 오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얘들 그러면 비 안 오지. 그치? 여기 상승기로 이렇게 하강기주죠. 그럼 여기는 상승 어쨌든 나 핵심 여기가 저기가 하강기류 얘가 핵심이야. 됐습니까? 이 기압 배치가 반대가 됐지. 그치? 이게 평상시하고 기압 배치가 반대다. 여기가 고기압처럼 여기가 저기압처럼. 이게 남방진동. 한마디로 무역풍이 희한하게 세졌다 약해졌다 하니까 해수 수온도 변하고 해수 수온이 변하면서 기압 배치도 흔들흔들거리고. 딴 건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올해는 되게 비가 온다. 올해 물고기가 되게 잘 잡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전반적인 게 바람하고 관측 기술 발달하면서 보니까 하나로 연결되더라는 거지. 이해됐나? 됐어요. 그래서 내 책에서 보면 책에서 일단 필기하려니까 시간 조금 모자란 것 같아서 여기 보면 201쪽에 잠깐만 201쪽에 우리가 어떻게 엘니뇨가 났냐? 첫 번째 엘니뇨 얘기를 했었지. 났냐는 그 반대된 상황이다. 반대된. 자 그럼 오른쪽에 플러스라네. 엘니뇨 시기 하나만 볼게. 남아메리카 연안에 수온이 낮은 해역이 좁게. 여기. 남아메리카 연안에 수온이 낮은 해역이 좁게. 쉽게 얘기해서 아까 선생님이 전 세계 지도를 그렸잖아. 안 그려도 되는데 유럽아시아, 아프리카, 인도도 있고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있고 했었을 때 이쪽에 수온이 원래 낮아서 용승이 일어나서 물고기가 잘 잡혀야 돼. 근데 이 지역에 수온이 낮은 해역이 되게 적은 거야. 조금밖에 없다는 거지. 그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그게 엘니뇨. 됐어? 자 그러면 두 번째 요 그림들 3개 보여? 이 그림들 혹시 까만 부분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네. 이해됐나? 까만 부분이 여기 중간에 왼쪽에 까맣게 호주네. 오세아니아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여기 섬들 뚝뚝뚝 연결되는 거. 서태평양이 인도네시아하고 연결된 거지. 됐어? 그렇게 됐는데 혹시 중간에 게 엘니뇨고 맞나? 중간에 게 엘니뇨. 그럼 엘니뇨라고 봤을 때 하고 왼쪽 오른쪽 평상시 라니냐 이렇게 있단 말이야. 됐지? 색깔이 바닷물 수온이 빨간 높은 거다라고 오른쪽 끝에 돼 있지. 엘니뇨를 봐봐. 진짜 이쪽 부분이 다 완전히 빨갛지 않나? 다를 때 면두색 이런 것도 좀 있는데 맞지? 실제로 수온이 높아졌다. 됐어? 그 큰 3번, 큰 괄호 3번 평상시가 있었고 엘니뇨 시기가 있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중심 하나를 딱 잡아서 외우는 게 훨 편하다. 그래서
그래서 선생님은 평상시하고 라니냐 비슷하니까 사실 나는 엘니뇨를 잘 외우는 편인데 뭘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자, 선생님은 엘니뇨를 먼저 보면 중간에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약해진다. 무역풍 동그라미, 약 동그라미. 서태평양 저쪽이 더울서 덥다 그랬지. 따뜻한 해수가 어느 쪽으로? 동태평양 쪽으로. 그러면 서태평양 안 간 거지. S. 그 동태평양 따뜻하지. 따뜻한 해수 많으니까 용승 약화지. 용승 약화 이쪽 이렇게 된 거지. 온난 수역의 두께가 두꺼워진다 이쪽. 그거 밑으로 갑니다. 그게 어디냐면 그림에 봐봐. 왼쪽 그림 있고 오른쪽 그림이 있어. 자, 그림 위에 거 읽지 마. 그림 위에 거 읽지 말고 너가 생각했을 때 빨간색이 따뜻한 해수, 파란색이 찬 해수들. 자, 엘니뇨가 됐을 때 따뜻한 해수가 그래 두꺼운데 표층 좀 올라가고 수온 약층 시작된 신층 좀 내려가는 거지. 그치? 그게 어느 게 엘니뇨일까? 왼쪽 오른쪽. 왼쪽에 멀겋지 맞지? 그치? 나 그래서 왼쪽으로 보면 여기가 정말 표층이 빨간 거야. 뜨거운 거야. 그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기 봐봐. 아까 수온 약층 나타나는 깊이가 깊다 그랬지? 수온 약층은 내려가면서 수온이 버벅버벅 내려가지. 그럼 등수온선 하면 등수온선 간격이 좁다 간격이. 특히나 여기 등수온선 간격이 상당히 좁게 나타날 때가 그때부터가 수온 약층이 나타나는 깊이지. 근데 그 깊이가 저기 밑에 있잖아. 왼쪽은 갑자기 수온이 짜글짜글 변할 때가 좀 깊은 데 있잖아. 오른쪽은 2회에서부터 짜글짜글 변하는데. 말 됐나? S. 그 말이 요거대. 얘는 매우 중요. 자, 1번. 동태평양 연안의 용승. 가 위에 엘니뇨라고 적혔지. 시험도 나올 때 저기 엘니뇨라고 안 적혀. 그래도 너희들 그림에 두 개 딱 있었을 때 여기다 L 적어놓으시라. 엘니뇨다. 근데 첫째 줄 엘니뇨 라니냐 알려줬지만 너희들 문제도 이렇게 나와. 이렇게 시험 문제가 엘니뇨 때와 라니냐 중 하나이다. 엘니뇨와 평상시 중 하나이다. 라니냐와 평상시 중 하나이다. 이런 식으로. 그 첫째 줄 꼭 읽어줘야 돼. 그냥 엘니뇨와 평상시 이랬는데 라니냐와 평상시 이랬는데 잘못 찾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엘니뇨 하나만 딱 찾았다. 적었지? 그리고는 밑에 선지가 아니고 1번에 동태평양 연안 용승. 엘니뇨는 동태평양 용승이 약해지겠지. 그 옆에 보면 가에서는 약해지고 위쪽. 동서방향의 등원선의 기울기를 되는. 그럼 등원선의 기울기 어디가 높다? 등원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될까? 온도가 똑같은 바닷물. 얘들 왜? 완만 급해 이런 거 있지. 등수온선. 오른쪽은 훨씬 더 원래는 어때야 돼? 추워야 돼. 추워야 되는데 덜 추워진 거지. 이렇게 보면 돼. 엘니뇨라고 하는 것은 무역풍이 약해진 거지. 덜해져. 웬만한 게 다 작아져. 봐봐. 여기도 보면 해수면 높이가 차이가 많이 났어? 적게 났어? 좀 적게 났어. 웬만하면 덜해지는데 딱 하나가 수온 약층이 시작된 깊이만 커져. 이러나? 그럼 등수온선 경사가 완만해지지. 원래 얘가 추워져야 되는데 덜 추워진 거니까. 얘는 더웠어야 되는데 덜 더웠으니까. 수온 좀 낮아진 거. 얘는 올라가서 비슷해진 거. 그럼 수온 차이 많이 날까 적게 날까? 동서의 수온 차이가 줄어들겠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등수온선 기울기 엘니뇨일 때 약해 완만해졌다. 말된다. 가에서 완만 빗줄. 3번에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 얘는 왕별. 왜냐? 엘니뇨일 때 커지는 게 딱 요거 하나밖에 없거든.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 깊어졌지. 그렇지. 그래서 엘니뇨일 때 가일 때 동태평양만 기억하면 된다. 깊어져. 됐습니까? S. 4번 수온 약층이 시작된 깊이 차이. 엘니뇨일 때 있더라. 이 수온 약층이 시작된 깊이 차이가 커질까 작아질까? 아까는 얘가 수온 약층이 되게 높았었지. 좀 내려왔다. 얘가 내려왔다면 쟤도 올라가겠지. 그럼 차이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그 깊이 빼놓고는 수온 약층이
지하철 깊이 빼놓고는 엘니뇨는 웬만하면 동서의 차이가 다 줄어든다. 이해됐습니까? 됐어. 넘어간대. 그게 난방 진동이라고 좀 전에 봤을 때 근데 바로 이건 워커 순환인 거예요? 얘들아 이게 워커 순환이다. 기압이 반대로 되더라. 난방 진동. 위에서 순환이 있더라. 대기 순환. 이게 바로 1번의 워커 순환. 바로 1번의 워커 순환 동그라미. 끝에 거대한 대기 순환. 밑줄. 대기 순환. 어디에? 열대 태평양. 동서방향. 열대 태평양 우리가 왔을 때 요 지역이 관심이라고 했지. 이렇게 동서방향에 대기가 이렇게 크게 순환하더라. 얼마나 크니?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나가. 맞지? 얘가 뭐라고? 워커 순환. 오케이? 그럼 워커 순환이라는 거 동태평양, 서태평양.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동태평양만 볼게. 산해수, 용승 동그라미, 고기압, 저기압. 기온이 낮은 거잖아. 기압 못 되지. 고기압 동그라미. 동태평양만 보겠다. 용승이다. 고기압이다. 강수량 입적했지. 됐습니까? 됐어. 자, 그러면 밑에 봐봐. 바로 2번에 난방 진동과 기후 변화. 이게 난방 진동이지. 기압이 동서로 변하더라. 난방 진동. 그때 기후도 변해요라고 하면 우리 이미 다 했어. 엘니뇨만 볼게. 서태평양의 고기압 밑줄. 서태평양 추워도 더워도 따뜻한 게 안 오니까 추워지겠지. 그럼 고기압. 동태평양 저기압. 맞지 그지? 그러면 여기 그림에도 고저 돼 있나 안 돼 있나? 엘니뇨 때 고저 돼 있지. 그리고 구름이 뿡뿡. 근데 여기 아까 어쨌든 중앙이나 동태평양이 같이 둘 다 올라가서 구름 생기는 걸로 얘들 세트로 묶어. 그리고 이쪽 내려가. 하강. 구름 없으면 빨리. 그림이 있지 그지? 아까 처음에서 잘못했다가 이게 더 옆으로 가면 또 내려가는 부분이 있거든. 그 옛날 기출에서는 지금 없어서 여기까지 말고 이 넘어서 가서는 또 하강이 있어. 지금 그 얘기는 안 해놔서. 됐습니까? 그럼 다시 오면 그 밑에 설명. 서태평양 하강. 건조. 가뭄이 있지. 서태평양 가뭄. 동태평양. 강수량 측에서 홍수 보이나? 오케이. 홍수 날 수 있다. 허리케인이 발생해서 비 빵빵 많이 오겠다 이렇게. 됐어? 자, 근데 그 밑에 엘니뇨 난방 진동도 있지. 요걸 갖다가 자, 엘니뇨 난방 진동 혹시 엔소라고 셋째 줄 보이나? 엔소. 이게 뭐냐면 무역풍 때문에 엘니뇨 라니냐 생기는 거 하고 난방 진동하고 뗄래야 뗄 수 없더라. 묶어져 있더라. 하나더라. 똑같은 얘기더라. 이걸 갖다가 엔소라고 생각해. 엔소. 엘니뇨 라니냐는 해수 온도 변화. 여기다가 엘니뇨 라니냐는 해수 온도 변화. 난방 진동은 기압 변화일 건데 기압 분포 변화. 기압 분포 변화. 뗄래야 뗄 수 있다 없다? 같이 움직이더라. 그게 엔소. 근데 요거 하나 외워줘야 돼. 왜 라니냐 안 하고 엘니뇨는 어차피 라니냐는 평상시에 좀 강화된 거. 그 반대되는 거 적어놨다는 거지. 근데 자 엘니뇨 난방 진동 있잖아요. 난방 진동 지수가 있어. 난방 진동 지수. 이게 중요해. 난방 진동 지수는 어떤 숫자야. 숫자야. 근데 자 한번 생각해봐. 엘니뇨는 세진 거야 약해진 거야? 약해진 거지. 그래서 과학자들도 헷갈리는 걸 몰라주잖아. 엘니뇨 자체가 원래 원인이 무역풍이었고 이미 무역풍인지 아니 약해진 게 엘니뇨일 때니까 난방 진동 지수 약한 게 뭐지?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대비해 이렇게 된 거야. 난방 진동 아까 기압에 대한 얘기였잖아. 그럼 잠깐만 쌤 궁금하다. 혹시
혹시 기압 분포를 갖다 조사를 해야 되거든. 기압 분포 조사를 해야 돼. 근데 어디 조사하냐면 적당한 때 주에 별로 영향을 안 받는 데 해야 되는데 호주 중에서는 꼭 때리지 여기 다윈이라고 있어. 그리고 여기 아까 쓴 중앙 아메리카나 남아메리카나 비슷하다는 거지. 그래서 중앙 아메리카 이쯤에 섬이 하나 있는데 좀 괜찮은 데가 있는가 봐. 그게 이름이 타히티거든. 결론부터 이야기할 때 타히티 세계 그 지도에 딱 적혀 있어. 다윈 해명 기압. 나는 뭐라고 였냐면 사실은 옛날에 3-2로였어. 세 글자. 지명이야. 지명인데 이게 다윈 타이틀 헷갈리는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외우면 안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일단 기본을 외우고 응용은 그 다음이니까. 정상적으로 우리는 3-2. 그러면 타이티 기압 빼기 다윈 기압이에요. 그러면 잠깐만 엘니뇨가 됐을 때 엘니뇨가 되면 타이티가 따뜻할까 추울까? 기압이 좀 따뜻해지면서 기압 좀 낮아지지 않겠나? 맞지? 그럼 이게 기압이 낮으니까 작은 기압 빼기 큰 기압 해야지 마이너스가 되지. 그래서 타이티 빼기 다윈. 타이티에서 기압 재보고 다윈에서 재고. 그 혹시 궁금할까 물어봐. 해명 기압이 뭐예요? 이렇게 물을 수가 있잖아. 그럼 해명 기압은 원래 평상시에도 과학들이 다 해명 기압을 쓰는데 그게 어떤 얘기냐면 만약에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너희들 이런 거 적은 적 있어. 안 적어도 돼. 해발 고도. 수면으로부터 높이가 있으면 분명히 항상 어디라도 땅이 다 높이가 다른 땅이야. 여기서 기압되는 거, 여기서 기압되는 거, 여기서 기압되는 거 다 다르잖아. 똑같은 날씨라도 위에 가면 당연히 낮아지지. 그치? 그런데 똑같은 높이의 걸로 해수면의 걸로 바꿔서 생각해줘야 돼. 항상 기준을 갖다가 환산을 해서 우리가 항상 쓰고 있는 게 그거야. 해수면 상태의 높이를 환산을 해서 이야기하겠다. 그냥 그런 말을 쓰는구나 하는 거 알면 돼. 그게 의미 부여하지 않고 과학들은 항상 그 기준을 쓴다. 그 타이트 빼기 타이트. 지금 마이너스면 뭐? 엘니뇨였다. 타이트가 낮다는 얘기는 기압이 낮다는 얘기는 기온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타이트가 평상시보다 따뜻해졌을 겁니다. 원래 추워야 돼 맞지? 그치? 원래 추워야 되는데 따뜻하다. 그러니까 기압 타이트 빼기 타이트하면. 그래서 그게 밑에 그래프에서 나와. 그래프에서 빨간색, 파란색으로 그래프가 막혀있지 않아? 그러면 항상 세로축 뭐라고? 세로축이? 세로축 그래프에서 난방 진동지수가 플러스래 마이너스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지. 그럼 쌤 뭐라고? 엘니뇨를 갖다 마이너스로 한다 했잖아. 그럼 밑에 됐을 때를 엘니뇨구나. 됐나? 그 다음에 쌤 이렇게 이야기할게. 나중에 기출문제 같은 막 풀다 보면 얘가 서태평양은 추워 더워. 그래도 더워. 엘니뇨는 그래도 동태평양보다 더워. 덜 덥지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문제가 될 거야. 이해됐나? 다른 기출문제 풀다 보면 서태평양은 그래도 동태평양보다는 덥다. 됐겠나? 됐어. 자 그러면 일단 뒤로 좀 갈게. 다른 응용 문제는 일단 내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해서 문제 풀어보고 좀 추가 설명을 할게. 자 뒤에 넘어가면 그래서 210 맞지? 210 제목이 지구 기후 변화. 지구의 기후 변화. 지구 기후 변화가 이 단어는 무슨 얘기가 있어? A 뭐라고 했어? 기후 변화의 원인? 기후 변화의 원인이 뭐 있는 것 같아? 기후 변화, 기후, 고기후, 기후 변화가 먼저 설명 좀 하겠다. 이렇게 했고. 그리고 왼쪽에 플러스라는 거요. 플러스라는 모식 전에 있는 거. 기후변화의 원인을 갖다가 뭐와 뭐로 나눴다? 자연적, 인위적. 근데 자연적이 또다시 뭐? 내적, 외적. 이렇게 됐지?
그래, 그게 무슨 말인지 지금 설명할게. 기후가 변하는데 하기 전에 첫 번째 혹시 기상, 일기, 날씨, 하고, 기후 이렇게 있는 거야. 같은 얘기일까 딴 얘기일까? 딴 얘기야. 기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한 30년 평균 기상. 날씨가 30년. 그러니까 왜 우리 평년보다 따뜻하니 추운 이런 얘기 막 하잖아. 오늘 되게 더웠잖아, 맞지? 되게 더웠다, 이게 평년보다 뭐 기온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게 기후인 거야. 평균 얘기하는 거. 그보다 전반적으로 어떤데 이게 기후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연구를 고1 때 했었거든. 고1 때 기후 연구. 과거의 기후가 어땠는지 알아야지 현재가 어떻고 미래도 어떤 변화가 생길지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기후 연구를 했는 게 1, 2, 3, 한 3가지 정도 고1 때 이야기한 거 있어. 첫 번째, 화석 연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꽃가루를 보게 돼. 쌤은 조금 아는 거고 너희는 그냥 꽃가루가 있다는데 정도만 아는데 생물들 중에 그치 꽃 피는 식물들은 꽃가루를 남겨. 근데 이게 날씨가 되게 더울 때하고 좀 덜 더울 때하고 이런 기후에 따라서 꽃가루가 생기는 정도가 다르더라. 그리고 이게 꽃가루가 생겼지? 그러면 이게 어디에 남냐면 화석으로 남아. 에이 쌤 근데 흙에다가 꽃가루 묻혀본 줄 알아요. 근데 화석은 내가 이런 거 안 적어도 이거는 호박이라고 들어봤어? 소나무 송지 있는 것처럼 나무에 상처가 나면 끈적끈적한 액체가 나와. 고무나무, 소나무 이런 것처럼 끈적끈적한 액체가 나는데 그 안에 꽃가루도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작은 세포들이 들어가 있을 거라. 그 안에 걸 연구가 가능해. 그래서 어떤 꽃가루가 더 많았었고 어떤 꽃가루가 어떻게 변형된 형태들이 있었고 이거 그때가 추웠다 더웠다 어떻다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화석이면 수억년 전에 것까지 알 수가 있을 거다. 됐습니까? S. 자, 두 번째 이런 거 들어봤어? 빙하코가 뭐더라? 산소 18, 동위원소 비율, 비율이니까 이게 숫자, 빚값이라야 되나, 분수꼴이라야 되나. 그럼 네가 비율이 되는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지. 그럼 기준은 뭐? 원래 거 산소 16짜리 어디 속에? 빙하 속에 산소 16을 기준으로 해서 18짜리가 얼마나 많은 비율로 들어있는가 얘를 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근원적으로 빙하는 어떻게 생긴 거야? 눈이 내려서 생긴 거지. 근데 눈이라는 것은 누가 내리겠습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 바닷물이 증발을 해서 구름을 만들고 이동을 해서 그 자리에서 내리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산소 동위원소의 비율이 빙하에 상당히 높다면 그때 해수 온도가 높았을까 낮았을까? 어느 게 더 무거워? 질량수 큰 게 무겁겠지. 이거 증발이 평상시보다 많이 됐다. 증발이 되고 구름이 되고 빙하가 될 거니까. 이해됐나? 다시 뭐라고? 증발이 일어나고 구름이 생성이 되고 눈이 내려서 빙하가 형성이 될 거니까 이게 기준에 대해서 산소 동위원소의 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제가 증발을 많이 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비율이 높다, 온난한 기후였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지. 되겠나? 그러면 해양생물의 산소 동위원소 비율은 안 되겠지. 바닷물은 남아있느냐, 생물에서 공급이 되었느냐, 위로 갔느냐니까. 됐나? 빙하코의 경우는 누가고 해양생물의 거 산소 동위원소 비율 반대일 거다. 자, 그 다음 사실은 빙하 속의 CO2 농도 자리가 좀 좁아서 그런데 빙하 속에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빙하 속에는 CO2 농도 이산화탄소 기체지.
이산화탄소 기체 농도 왜 지구 온난화, 온실기체, 이산화탄소 기체가 많이 늘어났고 이런 얘기 하잖아. 실제로 어떻게 빙하 속에 수십만 년 전에 거 연구를 다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1년 1년 나무의 나이테처럼 눈이 막 왔을 때 그 사이에 이게 얼음이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때문에 나무의 나이테처럼 선이 있어. 그 선들이 있었고 지금부터 새 가는 거지. 새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분석을 해서 이 안에 CO2 기체가 얼마나 녹았는지 이를 분석을 할 거야. 근데 우리가 기록을 했는 때가 있거든. 기록을 하고 반즉 기록을 할 수 있었던 기술이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를 보니까 CO2 농도가 많이 나타날 때 보니까 현재 기온이 높더라. 그리고 과거에 빙하 속에 우리가 관측은 하지 않았지만 수십만 년 전에 CO2 농도를 알면 그때 기후가 어땠는지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나? 그치. 현재, 과거 비교해서 알아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CO2 농도로 기후를 알 수가 있다. 세 번째 거는 그냥 나무의 나이테, 빨간색 안 했는데 나무의 나이테. 그럼 비가 많이 오고 따뜻하면 나무가 쑥 자라겠지. 열대지방의 나무들은 되게 물러. 딱딱하지가 않아. 왜? 비가 많이 오고 따뜻하니까 훅 자라는 거야. 단단하게 자라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참나무 이런 거는 되게 단단해. 진짜네요. 참, 그래서 참나무야. 정말 딱딱한데 얘가 어떻게 정말 조금씩 자라. 약간씩.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할 때는 그러니까 나이테가 좀 넓단 말이지. 넓고 색깔이 연하다. 이런 식으로 기후를 알 수가 있다. 그치? 그러면 어쨌든 과거에 보니까 추웠을 때도 있고 더웠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 그치? 자, 크게 2번. 물 한잔 해야 되나? 괜찮다. 기후변화의 원인. 일단 뭐가 있었다고? 자연적, 인위적, 맞지? 그 자연적에 또다시 지구 내적, 지구 내적. 맞지? 일단 기후변화의 원인 중에서 자연적 중에서 지구 외적 요인. 요걸 좀 볼게. 사실은 자연적 중에서 지구 외적 요인. 이거 말고는 칠판 다 채울 것 같아. 자,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하고 혹시 시간이 안 되면 지구 내적 요인은 빠르게 그냥 스킵할 수도 있대. 빠르게 간단하게 체크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봐야 되게 좀 많은데 자연적으로 생기는 건 지구 외적 요인이라는 게 다른 말로 천문학적 요인이다. 천문학적 요인이다. 걔는 혹시 생일이 4월, 7월, 나는 12월. 그러면 쌤이 제일 어리나? 그럴 수 없지. 이 얘기 왜 하느냐면, 얘들아, 봐. 너도 깜짝 놀랐대. 아니, 4월 이랬으면 누가 형이야, 아우야, 또 있겠지, 그지? 그럼 잠깐만. 이 얘기 듣는 이유는 천문학적인 요인은, 기후라는 게 덥다, 춥다니까 계절 변화, 봄, 여름, 가을, 여름, 겨울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조건이야. 근데 여름, 겨울 볼 때 다 4월이고 7월이고 12월인데 몇 년생을 얘기를 안 했잖아. 그거부터 먼저 이야기해야지. 몇 년생? 그럼 끝났지 뭐. 일단. 맞지? 그러면 천문학적 요인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책에서는 5가지 나거든. 근데 거의 수준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3가지야. 3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세차 운동과 경사각과 이신율 이렇게 될 거야. 이게 순서대로 할 때. 몇 년생, 몇 월생, 며칠생 이렇게 되는 거야. 마찬가지인 거야. 어지간하면 지금 처음 듣는데 조금 이따 가르쳐줄게. 세차운동, 경사각, 이신율 이렇게 해서 계절 변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모르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여름 되게 더웠지. 맞지? 그게 책에서 4번째 말고 5번째 다뤄지는 그거야. 혹시 이거 중학교 때 기억나? 태양에 까만 점 있는 거. 태양에 까만 점이 있대. 태양에 까만 점. 이름이 까맣대. 검을. 혹시 흑점수가
빠져나와서 까매진 거야. 그러면 작년에 있잖아. 흑점수 최대치. 그래서 까먹었겠지만 이렇게 흑점수가 많을 때도 오로라 현상이 나타나. 넓은 지역에. 그 작년에 우리나라 강원도 공천에서 오로라 발견됐어. 그래서 사람들한테 전 세계 사람들한테 지금 흑점 보려면 작년이나 올해나 북극 가까이 여행을 가서 보면 볼 확률이 아주 높다 이렇게. 그 작년에 더울 수밖에 없었던 조건이야. 흑점수. 그러니까 왜 옛날에 델린저 현상 11년을 주기로 증강됐을 때 그게 작년이었어. 작년에 5월에 좀 걸쳐져서. 그러니까 작년에 엄청 또 얘들도 여름이 되게 덥다, 겨울이 되게 춥다 뭐 이런 영향을 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랬나? 그래서 1, 3, 4, 5가 있는데 1, 3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이야기하는 4고 5번에 해당하는 걸 책에 보면 흑점수가 많을 때 태양활동은 왕성하다 이런 얘기가 있을 거다. 집에 가보면. 됐지?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세차운동, 경사가, 이심률 얘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자, 이렇게 이쪽으로 첫 번째 계절파. 이건 책이 안 적혔단다. 책이 안 적혔다. 자, 이렇게 이야기할게. 지구가 있어. 이제 지구는 동그란데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좀 삐딱하게 서가지고 자전하면서 공전하고 있지. 몇 도 기울는지 기억나? 23.5도. 그치. 쌤 어떻게 표현하냐? 1, 2, 3, 4, 5 이렇게 올라갔다가 4가 죽어서 점날리는 거야. 예상가 23.5도 경사 기울었고 똑바로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기울었고 자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태양인데 그러면 경사에 대해서 이렇게 90도 이루고 있는데 여기가 적도를 가운데 적도 이렇게 있으면 북극에는 밤이 올까 안 올까? 이 그림의 조건이면 북극에는 백야 현상이 나타날까? 해가 지지 않아. 밤새도록. 그게 언제? 한 3달은. 북극 지역은 한 3달은 밤이 없어. 그냥 알아서 불 끄고 어둡게 해서 자야 돼. 그래서 아무도 시계를 안 보면 지금 몇 시인지 알 수가 없어. 하루 종일 어떻게? 자, 여기 절반에서 요 반틈이 태양 쪽 반틈이 낮이야. 반대쪽이 밤이야. 그러니까 이 절반이 낮이기 때문에 이게 낮이고 여기에 이렇게 자전축해서 돌 때 이쪽에 지나가면 밤인 거야. 그러니까 밤 시간이 짧고 낮 시간이 길지. 그럼 북극은 밤이 없네. 그러니까 얘가 뭐 백야 현상. 됐어? 오케이. 그 대신 남극은 해가 뜨긴 하나? 안 뜨지. 해 안 떠. 이랬습니까? 그래서 북극 지역 보면 해 안 떠서 3개월, 해 안 져서 3개월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는 거지. 나중에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여행으로 찍어놨는 영상들 이런 거 보면 진짜 낮이 없고 밤이 없어. 그렇게 될 거다. 그러면 쌤, 요 길이 낮이 길고 그럼 이렇게 되면 북반구는 지금 여름일까 겨울일까? 낮이 기니까 이게 바로 여름인 거야. 북반구에 낮 길이가 밤의 길이보다 더 길구나. 그럼 태양에는 흡수를 할 때고 에너지를 흡수를 할 때고 에너지를 방출을 할 텐데 흡수하는 기간이 훨씬 더 기니까 어때? 덥겠지. 그럼 우리가 이럴 때는 뭐라고 할까? 여름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럼 지금 남반구는요? 반대겠지. 남반구는 반대겠지. 그러니까 북반구가 여름이면 남반구는 겨울이겠지. 됐나? 예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태양의 남중고도 이거 역시 책에는 안 적혀 있습니다. 태양의 남중고도라고 하는 것은 잠깐만요. 좀 이상한데 만약에 햇빛이 적도 지역에 바로 내려꽂혀서 딱 비춰진대. 그럴 때가 있냐고? 이때가 추분일 때야. 태양이 이렇게 있는데
지구 자전축 경사를 둬서 돌다 보니까 충분, 추분, 춘하, 추동일제 3월 23일, 9월 23일 전후로 이렇게 며칠 변하긴 하는데 3월 23일이거나 9월 23일 그 근처에 언제인데 적도가 태양의 수직으로 햇빛이 딱 도달할 때가 이때 춘주분이야. 춘분, 주분 이렇게 됐나? 그러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우리가 36도 북이 36도라 치자. 됐지? 계산판 때문에 36도라 치자. 36도면 태양의 남중고도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태양의 남중고도 하이. 태양의 남중고도는 자, 요말 되는 말에 그럼 저기서 1분만 좀 떼우면 1분만 좀 떼우면 위도 0도 있는 데서부터 이 각도 36도일 거야. 36도. 그러면 태양 햇빛이 이렇게 나란하게 왔을 때 땅하고 태양 광선하고 이루는 이 각이 태양의 남중고도야. 됐나? 옆쪽에 그려도 돼? 요만큼 그려야 돼. 4분의 1. 4분의 1은 그려야 되고 요게 수직으로 고대를 내려고 치면 위도가 36도면 그 지역에 지표면하고 땅하고 햇빛하고 이루는 이 각도가 고도거든. 그것도 난 12시. 이게 고도야. 근데 이 고도를 어떻게 하냐면 얘를 봐봐. 항상 원의 적선 방향에서 이렇게 하면 이쪽 수직이지. 그럼 요 36도 요거 억가가 동의가나요? 36도 맞지? 36도. 36도고 그럼 요 밑에가 H 90 마이너스 36 됐나? 아하 90 마이너스 36 아 한마디로 90도 마이너스 위 됐습니까? 오케이 플러스 0도 주분대 이거 뭔지 궁금하지? 조금만 더 얘기할게. 그럼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자 그럼 잠깐만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오늘이 집과 경사를 딱 져서 좀 이따가 있는데 23.5도 딱 기울면 여기가 23.5도 딱 내려가는 데가 여기가 적도인 거야. 그랬나? 적도. 그러면 이 지역이 뭐? 북이 23.5도야. 여기에 태양이 내려 꽂힌다는 거야. 태양이 내려 꽂힌다는 거야. 그치? 그리고 우리는 36도라고 하면 이만큼 가서 36도 아니야? 그럼 이 차이가 얼마지? 36 빼기 23.5니까 얼마? 12.5 맞지? 12.5 그리고는 여기서 태양의 고도를 구할 수 있겠지 그치? 이게 태양 고도지 밑에 그럼 이 태양의 고도는 이거 원래 요가 아까 이 경사 때문에 요거만큼 빼주면 안 돼. 요거만큼 빼주면 됐던지 아까 요 각도가 몇더라고? 요 각도가 이거가 얼마 빼기 얼마? 90 빼기 이 각도지 90 빼기 이 각도가 뭔데? 위도 빼기 23.5도 자 잠깐만 다시 뭐냐면 90 마이너스 위 플러스 23.5가 자 결국 고도 높아졌어 낮아졌어? 높아졌지? 그치? 북반구 23.5도로 비출돼 그러니까 제일 더운 거야. 머리 꼭대기 비해서 제일 덥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외우는 거야. 원래 있으면 설명을 했는데 앞으로 원래 설명을
왜냐? 이거는 모르더라도 외워서 문제를 풀어야 될 거야. 자, 그럼 공식적으로 태양의 남중 고도는 남중이란 말이 정오에 난 12시에 고도는 90 마이너스 위고 플러스 23.5일 때가 있고 플러스 0일 때가 있고 마이너스 23.5일 때가 있어. 원래는 다도가 붙어야 되겠지, 그치? 다도가 붙어야 되겠는데 쉽게 얘기해서 가장 높을 때 여름이구나. 여름 중에 하지 플러스 마이너스 더할 필요 없을 때는 춤추는 때. 그 빼기 했단 말은 그때가 겨울 제일 낮을 때 동지 이렇게 되겠지. 됐나? 무슨 이 얘기를 왜 가르쳐주냐? 걔들이 지금 우리가 23.5도 기울어졌지. 그치? 한마디로 경사각을 더하거나 뺄 거란 얘기야. 그치? 더하거나 뺄 거란 얘기야. 태양의 남중 고도를 어쩔 수 없이 좀 길게 설명했다. 길게 설명했고 갑니다. 자, 그러니까 잠시 집을 떠나야 될 때가 됐네. 내가 보이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계절 변화, 기후 변화를 해야 되잖아. 기후 변화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지? 차 온도가 있을 때. 자, 지금부터는 어쩔 수 없이 필기 없이 쌤이 막다를게. 대차 온도. 잠시만. 자, 세차 운동할 때 첫 번째 지구의 경사가 변한 거야. 세차 운동이 있고 두 번째 경사가 변화가 있고 세 번째 이식물 변화가 있고 이 세 개를 한꺼번에 뭉치면 네 번째 걸로 우리는 고비치 주기 이렇게 되는데 이 단어는 뒤에 나중에 문제 봤을 때 세 개 중에 세 개를 다 고려해라. 세 개 중에 두 개를 고려해라. 세 개 중에 하나만 고려해라. 더워졌을까 추워졌을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묻는 거야. 그러면 일단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세차운동이고 세차운동만 하면 팽이를 뺑뺑 돌리면 팽이가 처음에 똑바로 돌다가 나중에 휘청휘청 하면 돌잖아. 그치? 이 자전축이 변하는 거야. 방향이 변해. 근데 그게 주기가 26,000년 주기 41,000년 주기 10만 년 주기라서 그 세 개 주기를 짬뽕하면 밀란 고비치 주기가 나온다는 거야. 됐나? 자, 그럼 세차운동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 지금 대문이라는 거는 왜? 북방부는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 속에 현재 살고 있다. 요즘 여름 덥던데요? 그나마 시원한 여름이네. 왜 이렇게 생각하냐? 혹시 내가 수학 시간에 타원 알지? 타원은 두 초점으로부터 거리 합이 일정한 점들을 봅니다. 두 초점 중에 태양이 있어. 사실 좀 심하게 기울었는데, 자, 태양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아까 경사에 있었지? 집과 여기 있을 때가 겨울일 거야. 북방구 겨울. 태양, 짜증나. 뭐, 하루 종일 안 가. 3개월 내내 깜깜한 밤. 이때가 북방구 해가 지지 않는 3개월 내내 여름. 하지만 여름은 상당히 멀지. 한자로 매일자. 그래서 여기가 근, 일, 점. 머니까 원, 일, 점. 근일점이고 원일점이다. 북방구는 근일점의 겨울이야. 그나마 여기 겨울이었으면 정말 죽었을 건데 다행이야. 여기 원일점이 남반구가 겨울인 거야. 그 얘기는 북방구 여름이라는 거지. 우린 지금 대문이다. 그러니까 현재라는 단어가 나오면 내가 이런 식으로 빨리
체크를 딱 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그러면 현재에서 26,000년 주기지. 딴 거 보지 말고 세차 운동만 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자전축이 지구과학에서 다 반식이야. 어지간한 건 다. 근데 요거는 자전축이 시계 방향으로 봐. 문제가 좀 헷갈리게 나올 거야. 자전축이 지금 경사가 이렇게 됐잖아. 그래서 시계 방향이야. 너희가 봤을 때 9시 방향, 12시 방향 이런 식으로 자전축이 기울 거야. 이렇게 그래서 지금 있다가 26,000년 주기니까 한 바퀴 돌았다가 이렇게 된 게 26,000년. 그럼 13,000년 후면 반대겠지. 그러면 13,000년 후면 13,000년 후가 되면은 이렇게 좀 딴 거 다 똑같고 태양만 이렇게 와 다행히 절대 안 죽으면 안 사는 게 다행이야. 왜? 빵 여름은 일점이야. 엄청 덥겠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게. 만약에 65,500년 후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에서 6,500년 후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태양이 있었고 우리가 그럼 자전축이 있을 거잖아. 자전축을 운동으로 지금 이렇게 있었지. 시계 방향이 이렇게 가 있을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 지구가 오면 여름이 저쪽으로 지구 자전축 될 거니까 이렇게 있다가 뒤로 여기가는 북반구 겨울 말겠나? 오케이. 시계 반대. 지구 자전은 지구 공전은 다 반식이야. 하지만 자전축 자체가 경사를 이루고 도는데 그렇게 도는 건 뭐? 시계 방향. 시계 방향이니까 지금 이렇게 돌지. 이렇게 도니까 지금 현재 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6,500년 후면은 이 이쪽으로 축이 가 있을 거야. 뒤쪽으로 축이 가 있을 거니까 6,500년 후는 이 자리에 오면 그게 여름일 거다. 이해됐나? 요거 이해하기 좀 힘들 거다. 그치? 오케이. 자, 경사각 변화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아는 몇 도? 23.5도 경사. 근데 사실은 21.5도에서 24.5도 사이의 경사를 이동을 할 때 그 경사각이 커졌다 작아졌다. 그럼 이거 묻는 거는 아까 쌤 태양의 남쪽으로 가 있었지. 90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경사각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럼 얘는 뭐가 중요하냐면 얘 봐봐. 남반구 북반구는 계절이 똑같이 반대야. 반대겠지. 그치? 네가 시속할 때 네가 내려가면 난 올라가면 네 내려오고 왔다 갔다 하듯이 얘들도 봄, 여름, 가을, 겨울 했을 때 완전 반대겠지. 그치? 그러면 경사각에 대해서는 안 그렇다는 거지. 무슨 말이에요? 자, 봐봐. 경사각이 만약에 경사가 하나도 안 졌어. 계절 변화를 쓸까 없을까? 없지. 경사가 없으면 계절이 없어. 그러면 경사각이 커지면 계절이 뚜렷해지는 거야. 그럼 한마디로 더하기 23.5보다 24.5 하면 훨씬 더 더워지겠지. 그럼 여름은 훨씬 더 더워질 거고 겨울은 훨씬 더 추워질 거고 남반구건 북반구건 똑같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얘들은 영향이 남반구도 북반구도 다 동일하다. 경사각이 커지면 계절이 변화가 뚜렷하다. 이 정도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들 여기에는 남반구 동일하게 변화가 될 거다. 각도가 커지면 계절 변화가 뚜렷하다. 됐지? 자, 보기 하나가 있었고, 자, 이심률 변화에 대해서 설명할게. 이심률. 자, 혹시 현재 북반구 따뜻하게 겨울 북반구 시원한 여름. 대체 혹시 이심률이 커진다는 의미가 뭐게? 타원이잖아. 타원의 두 포커스 사이의 거리가
중심이 닿는 정도가 커져. 인신주. 중심이 닿는 정도가 커져. 그러면 얘가 납작해지겠지. 이신율이 0이면 중심이 닿지가 않아. 원인 거야. 이신율이 0이다. 원이다. 그럼 이신율이 커졌다. 아하. 납작해지는구나. 이렇게. 됐지? 그러면 자 지금 상황인데 현재 상황인데 이신율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 근데요. 이렇게 돼요. 너희들 혹시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를 1AU 거리라는 거 알아? 선생님 좀 과장해서 그리고 1 astronomical unit 거의 원궤도처럼 되는데 거의 원궤도처럼 되지만 사실 다 원이거든. 그러니까 중심을 조금 꺾었나 약간 우리가 포커스 두 개 중에서 하나의 태양이 있다는 거지. 그치? 그리고 난데 그러면 근일점이고 원일점이 있을 거고 이렇게. 근데 좀 차이가 나니까 사실 얘가 타원이면 한쪽은 납작해야 되겠지. 납작해야 되는데 납작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면 이쪽은 납작 짧고 좀 길잖아. 그치? 긴 반지름 이걸 갖다가 반경이라고 해. 반경 얼마만큼 알지? 긴장자서 긴 반경의 절반. 태능의 현재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기준 단위로 하잖아. 1 astronomical unit에서 1 AU인 거야. 그러니까 쟤는 그대로 고정이야. 얘는 유지를 해야 돼. 그게 핵심이야. 이 문제. 자, 얘를 유지를 하면서 이신율이 커졌다 그랬지. 납작해져야 돼, 동그래져야 돼. 중심이 다른 정도가 커졌어. 납작해져야지. 그러면 납작해지면 그림을 자, 납작해지면 이렇게. 아, 이거 거의 1AU라 치면 좀 엉상긴 한데 얘 길이는 똑같아요. 이 길이는 똑같아요. 근데 태양이 조금 더 옆으로 확 가야 돼. 태양이 옆으로 확 가야 돼. 그러면 딴 거 고려 안 하고 얘만 볼게 이렇게 되죠. 딴 거 고려 안 하고 얘만 볼게. 오, 겨울이 어때? 북방구 겨울 쌤 요번 정할게. 하나는 됐죠. 북방구 겨울인데 따뜻해질까? 덜 추워지겠지. 더 추워진 겨울. 그럼 계절 변화가 커지겠나 어떠지겠나? 적어지겠나? 겨울이 따뜻해지니까 한마디로 있잖아. 어차피 지구에서 1년 내내 받는 에너지는 똑같아. 근데 이때 많이 받았으니까 이때는 뭐니까 적게 받겠지. 맞지? 그럼 한마디로 겨울은 따뜻하고 대신 북방구 여름은 좀 시원하고 이러니까 계절 변화가 덜해지겠지. 이해되나? 이게 세 개를 갖다가 요모 조목 그래프를 묻는다는 거지. 그래프를 묻을 거라는 거지. 일단 기본 내용을 알아야지 그 조목조목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자 도저히 더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 일단 대차운동 경사각 변화 이렇게 보면 경사각이 커졌다고 해서 계절이 확 바뀌진 않아. 맞지? 그러니까 경사각이 변했으면 좀 더 더운 여름, 좀 덜 추운 겨울 이런 식으로 되더라도 계절이 확 갑자기 여름이 겨울이 된다거나 그렇진 않아. 그래서 항상 계절을 보면 뭐가 제일 중요해? 경사 방향. 세차 운동이 제일 중요했던 거야. 됐지? 그리고 자 밀라코비치 주기라는 게 있고 태양의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쌤이 아마 오늘 여기까지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뒤에 넘어가 뒷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지구 기후 변화가 있죠. 맞지? 지구 내적 요인 이렇게 된단 말이야. 내적 요인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여기를 간단히만 얘기를 하고 어쩔 수 없이 넘어갈게. 자, 페이지가 첫 번째 지구 내적 요인인데 지표면 상태 변화겠죠. 지표면 상태 빙하 동그라미 빙하가 많으면 햇빛 반사가 많겠지. 그러면 지구는 시원해지겠나 따뜻해지겠나? 시원해지겠지. 태양빛이 아예 못 들어오니까. 근데 거기 식생 변화 이렇게 되나?
쉽게 얘기해서 거기 보면 숲 X 농경지 동그라미 한마디로 있잖아. 숲이 있었는데 숲을 없애고 농경지를 근데 어차피 풀 자라는 똑같아. 아니야 이제 풀 자라는 안 똑같아. 누가 봐봐 있잖아 숲 있는데 보면 눈부셔 이 정도는 아니야. 근데 왜 그 농사지는 보면 황금빛 들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정말 햇빛 쉽게 이렇게 광합성 얘는 햇빛 빨아 당겨야 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어느 게 식물이 더 많아? 숲이지. 꽉 뽑아놓은 게 숲이잖아. 얘는 햇빛을 팍팍 당겨 오기만 팍팍 당겨. 근데 농경지는 째면 풀들이 햇빛이 많이 필요할까? 오히려 더 잘 받을 수 있지만 안 그래. 요만큼이면 됐어요. 배불러요. 그만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얘가 반사가 좀 심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변해가잖아. 햇빛이 덜 들어와. 반사가 좀 심해. 실제 그러면 자 이렇게 됩니다. 일단 우리가 필요 없으니까 안 줘도 돼요라고 하면 진짜 안 주면서 서늘해지는 거야. 숲이 있을 때 햇빛 주세요. 또 주세요. 또 주세요. 계속 받아서 햇빛 많이 받는데 이게 녹여들다 바뀌잖아. 됐어. 조금만 받으면 우리 배불러요. 안 줘도 돼요. 이런 바람에 지구가 선선해져. 지금 이게 좀 복잡한 관계가 그거거든. 그래서 잠깐만. 그럼 CO2 많아지지 않겠나? 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숲은 CO2 많이 쓸 거니까 안 쓰니까. 선생님 CO2 많아지면 더워질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CO2가 덥게 한다는 얘기는 태양에서 빛이 왔을 때 얘기야. 태양에 빛이 오지도 않는데 CO2 때문에 더워진다는 건 내 통장에 돈도 없는데 어떡하지? 예금자 뭐 5천만 원밖에 안 되네 하는 거 걱정하는 것도 같은 학생들이 예금자 5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통장에 300만 원 있어. 그 걱정하면 똑같으니까 이거 농경지가 줄어들었다. 일단 반사를 많이 시켜서 CO2 증가 감소는 영향이 적어. 아싸리 선선해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지구과학 복잡한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무별로 농경지 만들었지. 반사율 증가 빗줄 기온 낮아지는 거야.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대기 투과율 변화인데 대기 투과율 빗줄 쪽. 자, 우리가 그런 얘기 했었다. 화산 분출하면 더워져 추워져. 난 이게 옛날에 충격적이었어. 화산 분출은 그 뜨거운 마그마 영화 막 나는데 왜 추워졌겠는데? 걔들 뿌옇게 덮어서 햇빛 자체가 못 들어온 거야. 지구 자체는 얘를 그거 용암 마그마 그거로 살 정도의 에너지가 아니야. 지구 내부에는 태양에 비하면 태양에는 99.9% 0.01% 정도의 지구 내부 에너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걸 우리 떳떳하게 못해. 또 화산재 때문에 추워졌어? 더워졌어? 추워졌지. 그치? 태양 아예 햇빛이 못 들어와. 투과율 감소. 그래서 추워진다. 그 얘기가 적혀있다고. 충분히 이해되지? 동그라미 3번에 수륙 분포 변화 이때 있나? 수륙 분포 변화 밑줄. 거기 둘째 줄에 해류의 변화 이때 있나? 여기 바로 그 밑에 빨간 별은 해류 변화. 그러면 집에 가서 나중에 한번 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해류가 흐르면서 에너지 수송을 하지. 그래서 해류가 흐르는 그 주변 기후에 영향을 준다. 옛날에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 뉴욕보다 훨씬 더 위인데 겨울철에 따뜻하다 했던 거. 그래서 수륙 분포가 변하게 되면 해수가 막히고 열리고 있기 때문에 난류가 가냐 못 가냐에 따라서 추워질 수도 있고 더워질 수도 있다는 거지.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겠다. 지금 내적으로도 되겠지? yes. 자, 그 밑에 동그라미 4번 생물의 변화. 그치? 생물 변화. 똑같이 햇빛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치? 식물에 따라서 CO2가 증가 감소에 따라서 얘기를 하겠지. 맞지? 5번에 기온과 수온의 상호작용. 맞다. 엘니뇨 라니냐 같은 거 때문에도 올해는 좀 덜 더웠다. 작년에 더 더웠다.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겠구나. 많이 어려운 건 아닌 것 같다. 그치? 그러면 지구 기후변화의 외적 요인 말고 내적 요인 중에서 인위적 요인. 이거 아까 내적 요인 했지? 그 밑에 이제 인위적 요인 있지? 인위적 사람이 했는 것 때문에. 혹시 내 첫째 줄 온실기체 동그라미. 화석연료 많이 사용했지? 온실기체 많이 생각했지? 근데 온실기체가 뭐 있는지 누구 있지? H2O, CO2, 메테인, CH4
기체가 이게 있다. 그 중에서 막강한 애는 CO2. 성능이 좀 좋아. 됐습니까? 얘가 밑줄 지표가 방출한 적외선은 잘 흡수. 온실 기체는 이거다. 태양 에너지는 세요. 가시광선. 세기 때문에 대기가 비키라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갈 거라. 근데 지표에서 방출하는 적외선이 약해. 기체가 나가기 몰라가 그래 있어. 다시 들어올 거거든. 그래서 온실 기체는 얘들은 힘이 세서 적외선 나가지만 잡아먹는 거야. 그래서 잡혔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갈 데 없지. 자 들어와 있어 다시. 해서 우리를 따뜻하게 할 거다. 온실 기체 양이 증가했다. 따뜻해졌을 거다. 되겠나? S. 그리고 그 밑에 에어로졸 배출 이렇게 돼 있어요. 에어로졸. 혹시 미세먼지 기억나? 미세먼지. 우리가 흐린 날인 줄 알았는데 흐린 날이 아니라 미세먼지들 뿌연 날 때 이제 뿌연 날 햇빛 들어왔을까 못 들어왔을까? 제대로 못 들어왔지. 그래서 에어로졸 배출. 화석연료와 산업화로 대기 중 에어로졸 기온을 낮출 거다. 에어로졸이 뭔지 왼쪽에 입자가 째매한 것들 공중에 떠 있는 거 액체나 고체거든. 그거다 적어놔. 미세먼지 쉽게 해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얘들인 거야. 이해되겠지? 그럼 햇빛 딱 안 들어와서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겠다. 이해되지? 되나? 이렇게 되면 햇빛 못 들어오면 광합성 제대로 못하니까 농작물 영향을 받을 거야. 사막화, 과도한 경작 위주.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농경지. 자 이렇게 되면 햇빛 잘 들어올까 못 들어올까? 예를 들어 선생님이 맨날 자 우리 그 초콜릿 하나 먹고 공부하자. 선생님 저는 안 유혹하면 나도 이제 그 다음에 몇 번 줬는데 아니면 그럼 쟤는 빼고 주고 이렇게 하겠지. 똑같아. 숲은 햇빛 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농경지 밭들은 배불러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주겠나 안 주겠나? 안 들어와. 그럼 햇빛이 안 들어오면서 하나의 반사를 안 했다고. 그럼 지구 기온이 낮아졌지. 기온 낮아지면 비 올까 안 올까? 안 오지. 그러니까 숲을 자꾸 농경을 바꾸잖아. 나중에 농사 못 지을 환경이야. 햇빛도 안 들어오고 비도 안 생기고. 그게 바로 사막화. 사막화. 사막 아니면 사막처럼 덥고 뭐 춥고 이걸 떠나서 비가 안 오는데 그럴 수도 있다. 이러면 적절히 비율을 맞춰야 돼. 과도한 경우를 하면 사막 환경이 헛돼. 됐지? 그럼 마지막에 산림해소, 도시화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겠지. 기후변화가 생길 수가 있다. 혹시 이거 열선 현상 이런 거 기억나나? 외곽지하고 다르게 도심으로 딱 들어오면 온도가 2, 3도 높아. 도시 기후는. 우리 차에 창문 열고 달리면 또 죽지 않겠나? 안 돼. 외부에서는 도시에서 말고 약간 외곽지에서는 덥긴 더운데 창문 열고 달릴 수 있겠다 했는데 도시면 절대 그럴 수가 없어. 아예 온도가 이것도 2, 3도 같으면 되게 큰 거거든. 못 버티겠다. 그것도 기후 영향을 준 거다. 이러겠나? S. 그 다음 페이지하고 쭉 다시 한번 표들 보고 문제 풀고 이랬지? S.